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사 한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핵심 요약 7번째 시간으로서 중개업자의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의 보수는 해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수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중개수수료, 또 하나는 실비. 두 가지를 중개업자의 보수라고 합니다. 중개업자의 보수는 중개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중개업을 하는 이유는 보수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 중개업자의 보수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중개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개수수료의 개념은 일단 중개수수료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5가지 중개대상물, 예를 들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완성해준 대가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즉 매매계약해준 대가, 임대차 계약해준 대가를 중개수수료라고 하죠. 이 같은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거래를 해줬다. 매도인에게도 받고 매수인에게도 받고 양측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인입니다. 상인인데 자기의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 팔리도록 중개를 해주는 상인이다 해서 중개업자를 중개상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중개상인도 상인은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관한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중개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중개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합니다. 즉 나중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해 준다면 그때 받을 거야 라고 중개를 완성시켜 줄 것을 정지 조건부로 하여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즉 중개 의뢰받을 당시에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중개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서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중개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중개 의뢰 시, 즉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개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같이 중개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중개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행사하냐? 중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는 초과해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무효가 되는 거죠. 또한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은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하되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한 약정은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법정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개업자가 부동산이라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완성했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줬다면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상가 권리금은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쓰던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등을 그대로 이어쓰게 해준 유형물의 대가, 또는 그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해 놓거나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를 알려준 감사의 표시금이죠. 그러면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또는 단골 고객을 확보해 놨다든가 또는 에어컨 등 직기 미품이 중개대상물 아니죠. 이같이 권리금은 이같이 유형물, 무형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금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근데 중개업자가 상가 임대차를 중개해 주면서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줬다 하면은 권리금에 대한 알선 대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에 대한 대가는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